네,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매는 어떠한 키워드에 지금 이 시각 주목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5가지 키워드 순위별로 나열해 주셨습니다. 화면 위로 먼저 어떤 이야기 담고 있는지 정리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5위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테슬라 AI 데이 이벤트 앞두고 있죠. 현대차가 자율주행 이벤트 시범 운영 중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후반으로 갈수록 모멘텀 받을 수 있을까요? 로봇 자율주행 관련주 5위입니다. 4위로 올라가 볼까요? 허리케인 북상 이슈 그리고 킹달러 완화에 대한 키워드 안고 있는 쪽인데요. 정유주의 대응법은 지금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초반 대비 많이 반납이 된 상태죠. 정유주 4위였습니다. 한 계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제약 쪽에서 키워드를 고른다면 바이오젠 그리고 치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키워드 안고 전반적으로 훈풍 불고 있는데요. 3위까지 체크해 보셨습니다. 8월 유통업체 매출이 올해 들어서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요. 오프닝 관련주들 주목 계속해도 될까요? 2위입니다. 자, 애플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발 보도에 일제히 출렁거렸다가 월가가 너무 간 거 아닌가라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관련주들 오늘 시작의 반등폭은 약간 미미하긴 한데요. 1위로 애플 관련주 올려놔 주셨습니다. 저희 키워드 열어보면서 하나씩 자세한 이야기 풀어가 볼게요. 3위부터 저희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사실 제약바이오가 지금 여기 가운데 3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표님 사실 어제 급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장에서도 버텨준 쪽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도 상대적으로 많이 반등이 나오곤 있지만 특히 더 강합니다. 그 이유를 바이오젠, 치매 이 키워드 안에서만 찾아야 될까요? 어떻게 분위기 지금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이번에 시장이 급한 이 모양인 장세. 아니 너무 속상합니다. 속이 다 문드러졌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냥 흐물흐물하네요, 지금요. 네, 근데 여기서 제약바이오 쪽이 상대적으로 좀 선전했었고 네. 그리고 또 미국 시장에서도 어제 애플은 흔들려도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이쪽이었었죠. 맞아요. 이게 바이오주가 보통 보면 바이오주들의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서는 이번에 그렇게 험악하지는 않았습니다. 달 버텨준 건 비슷한 맥락이군요. 그렇죠. 그러다가 거기서 또 하나의 호재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를 미국 시장에서 좀 반영했다는 점들, 그다음 또 미국의 바이오젠이죠. 네, 이 얘기는 또 오늘 한참 나왔을 겁니다. 맞아요. 오전부터 계속 했을 거예요. 이 영향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많아서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본의 에자이라는 네. 회사가 같이 했던 알츠하이머 관련된 항체 치료 쪽에서 삼상 쪽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앞으로의 물론 이제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도 우리가 이제 좀 다스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영향권도 들어오긴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 쪽에서 그래도 성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상용화됐었을 때 기대감이 커지는 부분들인데 근데 조금 특이한 거는 그러면 관련주라고 해서 예전부터 뭐 치매 관련주, 알츠하이머 관련주라고 해서 국내에서도 뭐 ABL 바이오 거기다가 피플 바이오 이런 쪽 계속 또 주가가 움직이긴 했었는데 그게 오늘도 그대로 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그대로 미국 시장 동향하고 우리나라 쪽하고 연결시키기에는 이게 괜찮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물론 같은 영향권에 있다 보니까 또 시장도 그동안에 많이 빠졌고 네. 모멘텀 때문에 올라왔다고는 하더라도 이게 직접적인 영향권은 솔직히 적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나마 영향권이 있다고 하게 되면 피플바이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가 알츠하이머 병의 진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야 그다음에 뭐 치료약을 쓰든 뭐 다음 단계가 이어지겠죠. 그러면은 그 진단과 관련된 쪽에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뭐 어떻게 연관을 시키게 하면 연관을 시킬 수 있겠는데 그런 쪽의 수혜다. 근데 네. 나머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어떤 성과가 나왔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 개발 중이다, 연구 중이다라고 하는 단계다 보니까 이렇게 속도가 나간 거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테마주 쪽으로 움직이는 거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고 네네. 게다가 또 관련된 업체 쪽들이 성과 특히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래서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느냐? 그건 아닌가요? 매출 보게 되면 뭐 몇십억대 이거는 매출로 잡히기 조금씩 힘들죠. 그렇죠. 회사 규모 생각하면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직접적인 수혜가 강하게 오지 않는 한 오늘 이 추세의 동반해서 움직이는 쪽은 조금씩
그래도 그냥 떠나는 게 낫다, 챙기는 게 낫다. 만약에 수익권이시라면. 그냥 트레이딩 쪽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쪽이고 또 저희가 보통 그런 거 있죠. 또 정부가 이제 노령화를 대비해서 네. 이런 쪽에 대해서 뭐 정책적으로 신경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또 움직이는 또 하나의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만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너무 또 이쪽이 뭐 추가적으로 오늘 또 미국 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여파가 미치는 범위는 국내 쪽에서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사실은 굉장히 무겁고 네. 시장 흔들림에도 요지부동이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데 바이오젠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비즈니스적으로 엮인 건 없습니다.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네, 없고요. 특히 어제도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네네. 참 어떻게 보면 성과가 좀 나왔던 업체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의 두 강자들이 움직이면서 네. 시장의 심리를 뭐 돌리는 그런 현상 쪽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직접적인 또 연관성은 좀 없다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맞겠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요 안에서 제약 바이오가 조금 더 이 열기를 이어나갈 가능성은 없는지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여전히 이쪽도 그냥 약간 뭐 리오프닝 쪽과 연결시키게 되면은 아, 네. 여전히 또 보톡스 또 필러 이쪽과 연결시켰을 때 나오는 성과를 찾아보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 그렇군요. 중에서 네. 가장 먼저는 또 한참 좀 가다가 조정이 충분히 좀 나왔던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좀 괜찮은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나보타로 들어가는 이 보톡스 빼고도 파이프라인 또 성과 나오는 것들이 좀 있다라고 네. 하게 되면 변화 요인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밖에 바이오플러스도 하일루론산 맞아요. 촉촉하게. 쓰셨군요. 예. 네,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네. 그 관련된 필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성과 나오는 부분들 뭐 당장 매출이 뭐 1,000억 단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장세는 상당히 눈여겨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을 공략을 하더라도 리오프닝이라는 키워드를 잊지 말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3위보다 한 계단 위에 올려주신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리오프닝입니다. 네. 자, 소비에 관련된 이야기도 꽤 나오고 있고요. 뭐 마스크 실내에서도 안 쓰게 한다, 논의 지속되고 있다. 정책적인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 헤드라인 보면은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소비가 들썩이고 있다라는 게 좀 확인이 통계상 되고 있고요. 만약에 네. 흔들리는 장에서 같이 흔들리기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불 단기로 나왔을 때 궁금합니다. 리오프닝주는 계속 끌고 가도 대표님 됩니까? 네, 오늘은 좀 특이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좀 선전하다 보니까 시장 대비 선방했다. 네. 시장이 반등하니까 오히려 매물 나오네요. 참 좀 청개구리 같은 섹터이긴 한데 그러긴 하죠. 네, 그래도 나오는 데이터 보게 되면 변화는 분명히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유통업체별 동향들을 보다 보니까 8월 달에 나왔던 유통업체에서 뭐 백화점에서 팔리는 의류만 하더라도 네. 깜짝 놀랐습니다. 뭐 남성 의류, 여성 의류 할 거 없이 다 20-30%대씩 증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의 매출이 큰 폭으로 뛰었다는데 시작이 그 헤드라인 자체는 많이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사는데 저도 안 샀거든요. 그럼 사드릴까요? 이 뭐야 감사합니다. 이게. 예. 이런 감사합니다.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예. 이게 지금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의 변화가 나오면서 백화점 매출도 같이 뛰고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부진한 거 아니냐. 근데 저희는 지금 계속 생각을 하는 게 그래도 피크아웃 소비 심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약간 다음을 보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그렇고 아직 이런 호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 또 오늘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서 차익 매물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아침에 보니까 기사 중에 조금 좀 기분 나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뭐 싱가포르, 인도 뭐 이런 쪽에서 또 어떤 확산이 높은 뭐 약간 또 변이? 오미크론의 네.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쪽이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검출되기 시작한다라는 부분들 이게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너무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키워드가 사라진 거 아니기 때문에 침체, 소비 타격받죠. 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또 한 번 타격받을 수 있죠. 그러면 아직도 짧게만 봐야 되는 영역이라고 정리를 저희는 해야 되나요? 그런데 큰 틀로 보게 되면은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또 재유행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전처럼 뭐 또 방역 높이고 또 봉쇄하고 이런 단계로 다시 들어갈까요? 지금 그 분위기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벌써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 종식으로
단어를 썼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또 혹시나 유행한다고 했었을 때 그를 또 어떤 부정적인 쪽으로 나오진 않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마스크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밖에서도 마스크 안 쓴대요, 이제. 맞아요. 네. 그러면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렌드는 맞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으로 그래도 리오프닝 쪽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이슈가 나왔고 그리고 네. 또 게다가 국내에서도 또 계속 풀기를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네. 이 관련된 섹터 쪽에서는 여전히 추세 흐름들은 뭐 최근에 좀 움직이다가 다시 꺾긴 한다고 하더라도 주추세 흐름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 않느냐라고 관점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더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네.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뭐 유통 쪽이라던가 뭐 의류, 화장품 이런 쪽을 관심 있게 종목 가운데 좀 보시는 걸까요? 아니 직접적으로 이제 저희가 해외로 나간다라는 네. 쪽에 아마 보니까 이제 출연자분들도 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아, 대표님께서.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아, 머니투데이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같이 그래서 네, 네. 어떤 자리를 종목을 지켜야죠. 네, 예. 그렇죠. 저희는 네. 지켜야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네. 그에 따라서 반응하는 주가의 흐름을 예상해 봤을 때 일단 계속 저희가 리오프닝 때 된다 안 된다 벌써 몇 차례가 좀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변화 요인들은 이제 트렌드로 자리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목 가운데 콕 집어 주실 수도 있으실까요? 한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코텍 같은 경우도 네. 계속 또 카지노가 개장되기 시작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수혜다라고 관점 쪽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주까지 저희 확인해 봤고요. 자, 1위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오늘 아리송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애플 관련주를 올려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 네, 오늘 낙폭과대 영역에서 반등하는 종목들 많죠. 많죠. 애플 관련주도 반등을 하는데 충분한 반등, 괜찮은 반등이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네. 그나마 네. 시장이 어려울 때 그래도 우리는 애플을 믿어야지. 그러면서 애플 관련된 쪽에 또 애플 관련주들 상당히 또 많이 챙겨보고 그래도 여기가 우리의 남은 마지막 희망이야 네. 라고 했다가 3일 동안 그냥 두드려 맞는 거 보니까 와, 이거 믿을 거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게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아이폰이 뭐 이제 초기 판매량을 보다 보니까 초기라고 그래봐야 이제 한 열흘도 안 지났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 가지고 애써 좀 부정적으로 만드는 게 과연 왜 이럴까? 어차피 데이터 나와서 이제 마지막 라인까지 다 보여주고 네. 그것까지 해서 총으로 합계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적어도 한 분기 실적까지는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는데 미리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애플이 주가도 지금 덜 빠졌죠. 덜 올해 빠졌어요. 악재에 비해서. 네, 한 작년 9월 달 대비해서 한 15%밖에 안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른 종목들 선열이 낭자한데 아, 맞아요. 버티네? 그러면 저 뭐 버티는데 괜찮아라고 하는데 자꾸 의구망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흔들리는 과정도 이어지면서 그에 따른 여파들, 네. 국내 업체들까지 이어지는데, 근데 잘 팔리는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폰 프로라고 얘기를 하죠. 이쪽에서 국내 업체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큰데 네. 오히려 판매량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 좀 선전할 걸로 보여지는데 국내 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흔들렸다. 오히려 그러면 반대로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싶긴 한데 네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섹터 관련된 종목들이 아이폰 관련주로 보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는 버티던 IT주로 봐야 되겠죠. 아, 네. 조금 더 다른 시선에서 봐야 되는군요. 저는 단지 매수, 지금이 기회다라는 리포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봤는데 다른 쪽으로 시선을 향해 보면 왜 오늘 힘이 없는지도 약간 이해가 가긴 하네요. 네, 그래서 IT 섹터는 지금 뭐 다 같이 추정치 끌어내리고 네. 실적 안 좋을 거라고 되게 수요에 대한 부담감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애플 가지고 그냥 버티던 쪽 흐름들이 다시 내려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자라는 심리가 좀 크겠죠. 그러면은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V자 반등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IT 쪽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를 소화하는 과정이 좀 나오겠죠. 그럼 그거 확인되고 나올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네네. 오히려 낙폭을 또 뭐 추가로 보인다든가 할 때는 우리 조금씩 더 비중을 늘려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쪽에서 그래도 애플은 믿어야 되지 않을까. 그나마 믿을 곳은 이쪽, 모아갈 것은 맞지만 너무 성급하게 액션에 나서지 말자. 네. 이렇게 애플 관련주의 흐름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원픽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여러 가지 이슈를 봤습니다. 어디서 원픽을 골라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애플 관련주 쪽에서 한 종목을 말씀을 미처 못 드린 그 종목. 네. 그렇다면 애플 네. 관련주 중에 하나. 그런데 LG 이노텍, BH 이쪽인가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도 묶이는 종목인가요? 네, 검사 장비의 강자 중에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있죠. 네. 이쪽이 일단 이쪽을 주목하는 이유가 일단 LG 이노텍도 물론 다 변화를 본다고 하더라도 네네. 앞으로 이제 애플이 보여줄 또 다른 XR 기기 쪽에서 이쪽 같은 경우도 카메라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 네네. 거기서 이제 같이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앞으로 카메라는 또 많이 진화하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에서 하나의 레벨업된 흐름을 담당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하이비전 시스템도 관심 있게 봐야 될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좀 일단 1차 하락했고요. 네네. 추가적으로 더 흔들리는 쪽에서는 전초점대 테스트라든가 이런 쪽이 나올 때는 그때는 좀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매수는 15,000대 밑에서 하는 전략들이 좋을 것 같고요. 1차로는 18,500원 그리고 그 손절가는 13,500원으로 대응을 하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원픽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